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전도사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현명한 자산 선택은 단순히 재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 달러, 그리고 부동산 이 세 가지 주요 자산을 중심으로 시니어분들을 위한 안전하고 현명한 자산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2025년 자산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어떻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나갈 수 있을지,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나 미래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단순히 재테크를 넘어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지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40대 중후반부터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관리 전략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시니어 세대와 달리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을 위한 소비와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변동성 확대, 끊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미국 대선과 같은 주요 국가의 정치적 이벤트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으며, 특히 시니어분들의 자산 관리는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을 쫓기보다는 안정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자산 관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자산 관리의 핵심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이 격언은 정말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예금, 주식, 채권, 금과 같은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일 때 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방어하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여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여러 곳에 흩어놓는 것을 넘어 각 자산의 고유한 특성과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리밸런싱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주기적으로 자산 간의 비율을 점검하고 크게 변동했을 때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 비율로 다시 조정함으로써 위험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성공적인 시니어 자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자산별 전망과 시니어 분들을 위한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해 왔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금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나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금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 해냅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할 때 금은 실질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역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금에 할당함으로써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은 실물금, 금통장, 금 ETF, 심지어 금 관련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편의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물금은 직접 소유하는 만족감을 주지만 보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 통장은 은행을 통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금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 역시 다른 투자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전체 자산의 너무 큰 비중을 금에만 집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달러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손꼽힙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될 때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달러 역시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원화 약세가 지속되거나 향후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 달러 지출이 예상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달러 예금, 달러 ETF 또는 해외 주식 및 채권 등 달러 기반의 자산의 투자 다변화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국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나 채권을 통해 달러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것을 넘어 포트폴리오의 지역적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율 예측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의 한 축으로 달러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율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할 때는 환전 수수료나 관련 세금 등 부대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총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상품 등 다양한 투자 대안의 등장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단기적인 수익성과 빠른 회복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는 점과 세금 유지, 보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과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별, 자산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과거부터 핵심 지역에 위치한 우량 자산의 가치는 여전히 높게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금리 환경 변화와 재택근무 확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기술 혁신이 맞물리면서 자산 사이클의 구조적 전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 물류센터, 다세대 주택 등 전통 자산 내에서도 입지와 시설의 질에 따라 가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 시설, 시니어 하우징은
리츠 섹터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높은 개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역시 핵심 오피스가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전자상 거래 확대로 인한 물류센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데이터 센터, 그리고 관광산업 회복에 힘입은 호텔, 리테일 등 대체 섹터에 대한 투자 선호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매매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현금 또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는 노후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은퇴 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셋째,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가 부담스럽거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리츠는 소액으로도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 쇼핑몰 등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배당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부담 없이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리츠 역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해당 리츠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운용사는 어디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정성입니다. 젊은 세대에 비해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의료비나 간병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안정적인 유지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 국공채와 같이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고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시니어 분들의 경우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고령 투자자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그리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추천을 넘어 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ESG, 즉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재무적 수익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이러한 ESG 트렌드를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가치관에 부합하는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보람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외에도 프라이빗 에쿼티, 인프라 투자와 같은 대체 투자 상품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투자 조합, 사모시탁, 사모대출 펀드 등 구조화된 상품을 통해 이러한 대체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대체 투자는 전통적인 자산군과는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며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학습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든 간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정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투자 상품을 무작정 따라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자금은 충분한지, 그리고 나의 노후 목표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충분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며 무엇보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돈, 즉 생활비나 비상자금 등 꼭 필요한 돈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불어나고 재정적인 안정 속에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관리가 성공적인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